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번 2025년에도 매일같이 미국 주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차트 계속 정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원하신다면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차트는 나스닥 중심으로 보실 예정이시고요. 그 나스닥 선물, TQQQ, 테슬라, 애플, 아이온큐, 엔비디아, 브로드컴, 속쓰리 이렇게 8가지 차트 보실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인 만큼 저의 이런 그 차트 분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슬슬 나스닥의 물량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어저께도 조금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0.71% 빠져서 150% 빠졌네요. 나스닥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6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프리장에서 21,150까지 찍어주었고요. 이 그 지지선은 오래전부터 제가 그어놨던 것이었고 여기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단기 상승 전환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은 약간 상방의 무게 중심을 실어두지만 이게 다시 하락을 깨고 21,150을 깬다면 여기 60일선 276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시니까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상단을 맞는 고점 갱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뭔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 21,150이나 지금 나스닥 선물은 21,400 정도 부근에 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잡는 것도 되게 위험하니까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에 따라서 익절을 내시거나 또는 안타까운 경우에는 약손절을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오늘 그 차트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TQQQ도 제가 이전에 그어놓은 78.9달러를 찍고 지금 프리장에서 상승하는 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단기 지지였고 지금은 다시 또 상승 전환해서 이제 상단 추세선을 맞으러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88달러의 1차 매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만약에 또 단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78달러에서 매수를 보셨다면 좋은 단기적인 손익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 매수가 아닌 보유자분들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그나마 이제 손익을 보고 나오실지 이런 대응 전략을 오늘 세우시고 장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 보통 여기 이 12월 24일 날 크게 상승했던 이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테슬라의 오파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어,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상승으로 이 401달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상승 전환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1차 목표가 489달러, 512달러, 541달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489달러 이상에서는 슬슬 정말로 1차, 2차, 3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36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보고 다시 오파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물리셨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진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정말 물렸다고 하면
$400 부근에서 물렸다가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를. 그래서 4파 조정이 2025년도에 있다 하더라도 2025년 후반부 또는 말미에서는 다시 상승 전환으로 할 거니까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물량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차트 관련해서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애플 차트와 구글 차트는 좀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약간은 나스닥 선물지수 움직임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보면 그 11월 초부터 상승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11월 초부터 220달러였던 게 최대 260달러인 한 두 달 가까이를 20달러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상승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짧은 기간에 한 두 배 가까이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기간에 100% 가까이 감안하면 그렇게 큰 등락폭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기보다는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냐, 그리고 이 가치주가 얼만큼 장에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나스닥이나 TQQ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애플을 더 이상 이제 긍정적인 장밋빛의 미래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의 이제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이슈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7월부터 12월 초까지의 이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거는 나스닥이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 애플도 상승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러럴 채널을 좀 길게 봤었을 때 상당 부분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저점 20년 3월과 23년 1월의 저점을 이어놓고 채널 상단을 21년 12월쯤으로 봤었을 때 그 패러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온다고 하면 상단을 맞고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큰 조정이 그러니까 나스닥의 전체적인 하락과 애플에도 큰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과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장에서도 한 1달러 정도, 퍼센트테이지로 하면은 뭐 0.4%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나스닥이 오늘 프리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에 반영되어 애플도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기보다는 애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어저께 좀 큰 조정을 줬죠. 한 5.7% 정도의 조정을 줬는데 10%를 조정을 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찍고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지켜줘야 될 자리인 41달러 부분은 지키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마지막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이 하단 추세선을 저항 자리로 보고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기준으로는 46.6달러 선에서 매도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저께 큰 폭으로 정확히 어저께는 아니죠. 12월 31일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여기 상단 추세선을 그어놓은 곳들을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크게 상승해서 이 하단 추세선을 다시 타지 않으면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제 중국과의 거래가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거래가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매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엔비디아는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추세선이거든요. 이 노란 선이 굉장히 중요한 하단 추세선, 큰 파동의 하단 추세선인데 요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 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인데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오늘 기준으로는 137달러입니다. 그래서 137달러를 다시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137달러를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걸 뚫는다고 하면 다시 상승 전환으로 할 수는 있고, 나스닥이 마지막 그 상승 전환에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서서히 물량 줄이고 일부 일절을 해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을 보더라도 4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 목표가까지 26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5% 가까이 5달러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나스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관점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61달러에서 목표를 1차로 저는 잡고 있고요. 더 높인다고 하면은 뭐 306달러로 욕심을 부릴 수는 있지만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지금 힘들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보이고 여기서 이제 시세 분출 한 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 시세 분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229달러를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단기간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 브로드컴은 조금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시길 바라고요. 속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쓰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상단 추세선 위에서 그 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지 오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26.5달러인데요. 26.5달러라고 하면 전에 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26달러와 굉장히 유사한 가격의 크기라서 오히려 26달러에서 또 단기 매수를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26달러를 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전 저점인 23.6달러까지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매수를 보신 분들은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또 30달러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 그 패럴 채널의 상단 부분인 오늘 기준으로 33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익전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긴 하지만요. 나스닥을 봤을 때는 아직 인버스에 투자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너무 어렵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분들은 이제 서서히 물량을 어떻게 익절을 해나갈 것인가의 대응으로만 오늘 미국 차트 분석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차트 분석이나 또는 피드백 그리고 뭔가 궁금하신 종목 차트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날 이렇게 미국 주식 차트 분석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